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이 되겠네요. 11월 15일은 그 손기정 선수, 마라톤 영웅이죠. 베를린 마라톤. 베를린 올림픽의 그 마라톤의 영웅 손기정 선수가 유명을 달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손기정 선생은 그 양정고보를 나왔죠. 현재 그 양정고등학교가 그 맥을 잇고 있는데, 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합창단에 이제 일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합창단에서 어, 일전에 그 양정고에 가서 그, 그 양정고 그 동문회 그 회원 아주 그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죠. 그분들 앞에 가서 이제 합창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뭐 미디어관인가 거기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로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이제 1위로 이렇게 골인하는 그 장면의 그 사진이 크게 그냥 확대돼서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그 보기 좋은 사진이었고, 그 사진이 또 그때 당시에 어, 동아일보죠. 일장기 그 이제 말소 사건. 어, 이제 그 사건에 이제 단초가 됐었던 이제 그런 이제 사진인데, 하여튼 그렇게 양정 역사관이라는 데에서 본 그 손기정 선수의 그 결승선 골인 모습을 보고서 정말 감개가 무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상황과 그다음에 손기정 선생이 과연 어떤 그 삶을 살아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손기정 선생이 이제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제 전력 투구했던 그 마라톤이라는 거, 정말 마라톤 고통스럽죠. 42.195km의 장거리를 이제 달려야 되는 그런 운동인데, 마라톤이 이제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또 일전에 어떤 행사를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어,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죠.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의 그 황영조 선수 있죠. 황영조 선수를 이제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올림픽 금메달 하면은 이제 손기정 선수, 그다음에 이제 황영조 선수가 되겠는데, 물론 뭐 이봉주 선수도 이제 열심히 잘했지만은 올림픽 금메달은 이제 없었죠. 네. 그러나 참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운동이죠. 정말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했듯이 그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손기정 선수의 그 일대기를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마라톤이 어떤 운동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라톤에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조심스럽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손기정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기정 선생께서는 1912년 5월 29일 날 태어나서 2002년 11월 15일, 예, 그 한일 월드컵이 있는 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바로 오늘 유명을 달리했네요. 그, 그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신의주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그 만주 단동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이제 도시죠. 자, 학력은 1937년 3월에 양정고보를 나왔고요. 양정고보는 지금 양정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940년 3월 일본 메이지 대학 법과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엘리트죠. 네, 엘리트이면서 어, 뭐 메이지 명치대학을 나왔을 정도면 정말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엘리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그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죠. 네. 자, 생애를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좋아하여 점원 인쇄공 일을 하면서도 달리기를 계속했다. 네, 진짜 뭐 일을 하면서도 이제 달리는 그런 어, 동작을 계속한 건데, 어, 글쎄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움직이는 거를 뭐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움직이기가 힘들어갖고 좀 비만하다 보니까, 네, 정말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또 그냥 부럽기도 합니다. 자, 16세 일본 고학기를 올랐고 20세에 양정고보에 입학하여 만학의 길을 걸었네요. 예. 20세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다. 사실 많은 나이죠. 근데 뭐 저 시대는 뭐 그런 일이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마라톤 선수 생활을 시작하여 1935년 일본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1차 예선대회에서 우승을 했네요. 35년에. 같은 해인 4월과 5월 서울에서 열린 국내 마라톤 대회에서 모두 또 우승을 했습니다. 전적이 화려하네요. 그야말로. 그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 대 최종 예선을 겸한 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하여 올림픽 대표로 선발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표 선수로 선발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잘 견디어내 숱한 스포츠 일화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도 손기정 선수에 대한 그 올림픽의 내부의 그 기록은 일본 사람으로 돼 있죠.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국적이 이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적으로 나갔으니까 언젠가 한번 그 국적을 정정해 달라고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거절을 했죠.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코리아라는 나라가 없었다라는 게 그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2시간 29분 19초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이제 획득을 이제 한 거고요. 당시 세계 무대에 알려지지 않은 신인으로서 제10회 LA 올림픽 대 우승자인 아르헨티나의 자발라, 영국의 하퍼, 핀란드의 타미라 등 쟁쟁한 우승 후보를 물리치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던 겁니다. 2위를 차지한 영국의 하퍼는 레이스 도중 손기정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충고를 보내주기도 하여 스포츠맨십의 귀감으로 전해졌다. 사실 그렇죠. 뭐 저도 저런 그 유혹에 굉장히 그 이제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상대방이 잘하면 내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못되기를 이제 기원을 하는 게 인간의 그 심리인데 어, 손기정 보고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달려라. 그래야지 오래 달릴 수 있다. 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그렇잖아요. 오래 달리는 거기 때문에 2시간 반을 이제 뛰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충고를 해줬다라는 게 스포츠맨십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위는 한국의 남승용이 차지를 했어요. 예, 남승용 선수도 마라톤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선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시상식 개양대에 일장기가 오르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자 우승자 손기정의 모습에는 치욕의 표정이 역력했다. 네, 뭐 그랬겠죠. 네. 또 그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했는데 동아일보의 이길용 기자는 일장기를 없앤 사진을 실어 민족혼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명성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러나 스포츠는 예외였습니다. 베를린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나는 꼭 1등을 하겠다라고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인은 손기정은 한국인임을 알게 될 테니까요라고 그때를 회고해 그의 애국심에 고치된 정신력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네, 그렇게 손기정 선생이 그때 당시에 그 심리적 상태를 갖다 이렇게 네, 나중에 이제 증언한 거죠. 네. 네, 양정구 역사관에 있는 손기정 선수의 결승선 통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양정구 역사관이네요. 양청 히스토리 엑시비션홀 양정. 네. 네, 바로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이 결승선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 모습이에요. 올림픽에 금메달이 확정되는 그 순간이죠. 네. 제가 그래서 그 합창단의 일원으로 그때 이제 공연을 위해서 이제 이 공연 복장을 갖추고서 그 손기정 선수의 사진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예. 아주 기쁜 그런 순간이었죠. 예. 자, 그러면은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갖고서 손기정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것도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뭔지 좀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42.195km의 장거리를 달리는 경기로 우수한 심폐 기능과 강인한 가끈력이 필요하며 체온의 상승 및 심리적 피로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고도로 요구되는 운동이다. 그렇죠. 42.195면은 뭐 백리죠, 백리. 백리길을 걸어서 가는 것도 힘든데 그걸 뛰어서 간다라는 게 정말 체온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은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도 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오래 달리기라고 해서 한 2km, 뭐 2km 정도 이제 자주 뛰었어요. 그때는 이제 체력장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 갖고서. 근데 2km만 뛰고 들어와도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응?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이제 10km 이제 구보 이거 참, 참 부끄럽지만 저희 낙오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소대장이 나간다고 그랬다는 거. 자, 따라서 지구력과 더불어 페이스의 배분, 피치 주법의 터득이 경기 성공의 관건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라톤 경주는 근대 올림픽 창설과 함께 시작되어 지금은 올림픽대 가운데 최고의 인기 종목으로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올림픽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 마라톤 경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폐회식을 하기 직전에 그 올림픽 스테디움에 쫙 그 이제 관중들이 모여 있으면 그때 이제 이 올림픽 저 마라톤 선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승선으로.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마라톤 경주는 교통량, 경사로, 노면 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공인된 경주 도로에서 실시되고 출발점과 결승점은 경기장 안에 두는 편이다. 아무래도 그렇죠. 경기장 안에서 출발하고 경기장 안에서 골인이 되게끔 그렇게 42.195의 그 이제 거리를 갖다 이제 조정을 하겠죠. 자, 경주 코스는 편도, 왕복, 순환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편도는 그냥 이쪽에서 끝까지 42.19km를 뛰는 그런 외길 코스죠. 왕복은 어, 반환점이 있어갖고 이제 갔던 길을 돌아오는 게 왕복이고 순환 코스는 결승점과 출발점이 같아요. 그러나 순환도로 돌듯이 삥 이제 돌아갖고 오는 그런 코스죠. 저는 세 가지 코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경기는 경기자가 경주 30일 전 이전에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경주에 참가해도 지장이 없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 사실은 저렇게 뛰다 보면 심정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폐기능이 이제 건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사가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글쎄요, 최근에 이제 초상이 나서 이제 문상을 다녀왔는데 전부 심정지로 이렇게 사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심장 건강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모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같이 이제 추운 계절에 추워지는 계절에 이제 조심해야 되죠. 예. 경주자는 다른 육상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지만 맨발도 허용되는 유일한 육상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 되겠습니다. 맨발로 뛴 유명한 그 마라톤 선수가 있죠. 네. 바로 에디오피아인가? 네. 아베베 선수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뭐 아베베 하면은 진짜 뭐 엄청난 선수였어요. 아베베 이름이 또 뭐 참 독특해죠. 아베베 갖고 자, 모든 경주자는 프로그램에 기재된 번호표를 등과 가슴에 부착을 한다. 뭐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다 알 겁니다. 경기 도중에 음식물 섭취는 주최 측이 제공 또는 승인하는 것 외에는 이용할 수 없고 희망하는 음식물은 주최 측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을 한다. 글쎄요, 뭐 음식보다는 주로 물이죠, 물. 물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니까 이 스펀지 같은 거에 뭐 이렇게 묻혀놓는다든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뭐 물도 마시고서 막 버리고 워낙 그 이 음료가 그러니까 스포츠 음료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때 그 손기정 선수가 뛰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환경이 천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주최 측이 마련한 공동의 음식물은 제네럴 테이블에서 경기자가 준비한 음식물은 스페셜 테이블에서 공급을 받는다. 뭐 음식물이라고 해봐야 그렇다고 해서 뭘 먹으면서 뛰는 건 아니겠죠. 먹으면서 뛰다 보면 그 속도가 나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주최 측은 음식물 공급수이 중간 지점에 물만 공급하는 스폰지 포인트를 마련한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스폰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그걸 뜻한 것 같습니다. 자, 기원을 볼까요? 도대체 마라톤이라는 그 경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마라톤의 기원은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비롯이 됐다. 아테네 동북쪽 마라톤 들판에서 아테네의 밀리티아테스 장군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갔으며 필리피데스는 장거리를 종주한 뒤에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라고 외치고서 죽고 말았다고 하네요. 저런 정말 너무 그 이제 기쁜 나머지 그냥 쉴 새 없이 뛰다 보니까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원으로 해서 42.195km를 쉬지 않고 뛰는 마라톤 종목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올림픽 종목으로 이제 채택이 되는데, 근대 올림픽 부활 당시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자 이시엘 브레얼 교수가 이러한 고사를 코베르탱 남자에게 말한 데서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 예. 자, 코베르탱 하면은 뭐 근대 올림픽의 뭐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중학교 때그 체육 선생님이 코베르탱 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인 아테네 대회 때부터 마라톤 경주가 실시가 되었고요. 필리피데스가 달린 거리는 뒷날 실측을 해보니까 36.75km였다. 심리 정도가 짧으네요. 그러나 올림픽 개최지 형편에 따라 경주 거리가 40km를 전후로 하여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거리를 통일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며
물론 그래야 되겠죠. 뭐, 뛸 때마다 짧은 데가 있고 긴 데가 있으면은 그좀 불공평하죠.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대회 때 코스인 42.19km를 정식 거리로 채택을 했다. 네, 저때 런던 올림픽. 이게 도대체 패권국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라톤은 또 이제 진화를 하죠. 이처럼 마라톤 경주는 근대 올림픽과 함께 성장해서 발전해 왔고, 현재는 보스턴, 뉴욕, 동경, 후쿠오카, 런던, 북경, 몬트리올, 시드니, 서울 등의 국제 마라톤 대회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마라톤 대회 하죠. 예.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제 아는 지인이 마라톤 뭐 그 심판을 나갔다 왔다 그러는데 제가 아니 뭘 안다고 심판이냐고 그랬더니 뭐 심판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및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 오늘날에는 변형된 방식으로 마라톤 경주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경주자의 연령에 따라 경주 거리를 단축해서 실시하는 경우나 거북이 마라톤 대회, 철인 마라톤 대회 등이 그것이다. 예, 뭐 10km 있고 20km 있고 뭐 그 구분이 있죠. 예. 사실 42.195로 다 달린다라는 건 일반인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고 사실 잘못하면 안전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축 마라톤을 많이 하죠. 예. 여덟 번째,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마라톤 경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시는 1919년 발족된 조선체육협회가 1920년 용산 신연병장에서 개최한 경성 일주 마라톤 25km네요. 이 경기에서 최홍석이 2시간 11분 27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에는 경인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1921년 4월에는 제5회 극동대회 파견을 위한 예선대회로서 조선체육협회가 주최하여 10마일 단축 마라톤 경기가 열렸다. 10마일이면 1.6km니까 16km가 되겠네요. 1923년 6월에는 딱 100년 전이네요. 경성일보사 주최의 경인역전 마라톤 대회 등이 이제 개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929년에 일본 간사이 대학 주최, 관서대학이죠 우리말로 제5회 한성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양정고 등 고등학교에 출전하여 우승을 했고 일본 팀들을 물리치면서 3연승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 역전 마라톤 대회라는 게 있죠. 역전 마라톤 대회라는 게 무슨 뭐 역과 역을 뛰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서 계속 릴레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로 바톤 타치하는 데가 그게 역이죠, 역. 음. 그래서 역전 마라톤 대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931년 2월에는 고려 육상 경기회 주최로 제1회 경성 영등포대 김은배가 1시간 22분 5초로 우승을 했네요. 같은 해 10월에는 조선 신공대회에서도 김은배가 2시간 26분 12초로 당시 세계 기록을 깨트리면서 우승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라톤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다라고 하네요. 저 때는 사실은 어, 일제시대 때죠. 그 이후에 뭐 1950년대, 60년대 들어서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나라 마라톤이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죠. 뭐 잠시 뒤에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대회 참전은 이제 1932년에 제10회 LA 올림픽 대회에서 김은배가 2시간 37분 28초로 6위, 권태하가 9위에 입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손기정이 2시간 29분 19초 2라는 올림픽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고 남승용이 3위를 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참 우리 그 한민족이 좀 마라톤을 잘하는 걸로 이렇게 정평이 있었던 거죠. 자, 손기정의 우승은 우리 민족에게 애국과 단결을 또 한층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아까 그 일장기말수 사건이 이제 그건데 바로 일장기말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를린 대회 때 손기정이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사진은 동아일보 호해와 조선일보 사설에 게재하여 일본은 신문 폐관과 체육단체 해체 등으로 탄압을 했다. 광복 후에 1945년 9월 23일에 조선육상연맹이 조직 발족되었고 1947년 4월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최초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출전한 서윤복이 2시간 25분 39초로 우승을 하여 세계의 한국 마라톤이 건재함을 재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1950년 제5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함기용이 2시간 32분 39초로 우승을 하였고 송길윤이 2위, 최윤식이 3위를 차지해서 한국 마라톤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과시했다. 네, 저 때는 뭐 1, 2, 3위를 다 휩쓸었네.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1952년 15회 헬싱키 올림픽 대회에서 최윤길이 4위를 했고 56년 16회 멜버른 올림픽 대회에서는 이창훈이 4위를 했네요. 58년 동경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이창훈이 우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오래전 얘기지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이제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 결승선 거기서 그것이 영화로 뭐 만들어지고 이제 하는 그런 걸 봤는데 정말
이런 그 운동 경기를 하는데 폭탄을 터뜨려서 많은 사람을 살상시키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죠. 예. 자, 이제 그러다 이제 우리나라 마라톤이 이제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우리나라 마라톤은 계속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뒤 한국 마라톤은 침체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다. 이런 중에도 1982년 제9회 뉴델리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김양곤이 우승을 하고 1983년에는 해밀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이홍렬, 김종윤이 1, 2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기록뿐만 아니라 1973년 3월 제45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문흥주가 세운 2시간 16분 15초 한국 기록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이었다. 글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중계를 엄청 그 참 대대적으로 열렬하게 했어요, 마라톤 경기를. 근데 이제 그 기록 경과를 보면서 이게 한국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 없다 뭐 참 해설자하고 그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됐죠. 자, 이후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좀 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이제 성적들이 이제 나오질 않았습니다. 예, 뭐 너무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음, 여기에 이제 어, 예,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서 황영조는 2시간 13분 29초로 일본의 모리시다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하면서 메인 스타디움에 1위로 골인을 했다. 저도 저때 그 상황을 잠깐 봤었거든요. 근데 모리시타가 이길 것 같아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뭐 몬주익인가 하는 뭐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황영조 선수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황영조 선수를 잠깐 봤는데 글쎄요, 뭐 상당히 그 이제 몸이 좀 부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운동선수가 이제 운동을 전같이 못하니까 그런 체형의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봉주가 그 뒤를 이어서 참 열심히 뛰었는데 어, 우승 기록은 그 올림픽 우승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자 마라톤이 있죠. 여자 마라톤도 열심히 했는데 1981년에 이문주가 3시간 16초. 예, 상당히 남자하고는 그 거리가 있고 세계 기록하고도 상당히 그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조금 이제 안타깝죠. 자, 현재 볼까요? 현재 남자 마라톤 세계 기록은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가 2018년 9월 16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01분 39초. 야, 그러니까 어, 같은 베를린이지만은 이제 손기정 선수가 세운 기록보다는 28분이나 앞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발전한 겁니다. 마라톤도. 그다음에 여자 마라톤 세계 기록은 영국의 플라 레드클리프가 2003년 4월 13일 런던 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15분 25초네요. 마라톤은 세계 기록이 단축되면서 레이스 배분도 예전의 완주로부터 지구력 위주에서 현재는 스피드업이라는 형태를 취하여 초지구력과 스피드와 함께 지니고 있지 않으면 성장화 되지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네, 그만큼 마라톤이 발전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국 마라톤과는 세계와 큰 차이가 있다. 예, 머리를 질끈 동요하고 뛰어봐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마라톤은 고통을 감내하는 운동이죠. 뭐 권투나 레슬링 같이.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이것도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여튼 그 심폐 기능이 아주 뛰어난 건강의 스타를 우리가 또 기다리죠. 그래서 손기정 선수와 같은 그런 선수가 또 나왔고 황영조 같은 선수가 또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손기정 선수의 그 어떤 유명을 달리한 날, 그래서 손기정 선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마라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